예, 자 오늘 뭐 역사적인 날이네요. 보니까 자 지금 최혜병 순직 및 수사 개입 관련한 특검법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오늘 입법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최혜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진짜 야. 입법청문회라는 게 사실 국회에서 유명무실했던 법에 가까운데 이거 하니까요 다 드러나는데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훨씬 더 청정구역으로 어그로 끄는 거 안 보니까 정말 좋네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순조롭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속 안 들어야 됩니다. 자 민생 웃음연구소 5번째 방송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까지. 오늘 청문회 보는데 정말 혈압 오르더라고요. 예. 대놓고 이증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문제가 될까봐 증인 선서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아, 그건 저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예. 본인들이 범인이다. 예. 범인이나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오늘은 예. 웃음연구소가 아니라 경로연구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또 할 이야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화면에 지금 저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제 중요한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위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면 뭐 우리가 해줄 게 뭐 있나 구독이나 좀 해야 되는데. 임세 식당 TV에 가면 엄청나게 맛있는 큰 시사 맛집. 역할. 네. 임세 식당 많이 가셔야 됩니다. 시사 맛집입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예. 아니 뭐 아직 지금 뭐 아직 많습니다. 아주 재고가 쌓였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재고가 쌓였어요. 네. 대방출 이런 거요? 네. 알겠습니다. 할인. 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출발. 자, 어제 안진걸 예. 소장을 비롯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금 스팸 문자 폭증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사 촉구를 하더라고요. 진짜 안진걸을 안 끼는 데가 없는. 예. 아, 원래 우리 임세은 수석 소장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임세은 소장 요즘 아주 방송 활동이 활발하셔가지고 저기 임세은 안 서 있길래 둘이 싸운 줄 알았어. 일정이 아이고, 안 맞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은 이제 최상병 특검이래. 최재형 목사님 이제 방송에서 모시고 방송에서 오셨대. 국회에서 술이 덜 깨셨네. 최재형 목사님, 백은영 대표님, 이른바 그 명품 뇌물수수 공익제보 하신 분들, 보도하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도 임세은 소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오셨는데 어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이거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했습니다. 요즘 뭐 푸나님도 그러시죠? 문자 너무 많이 오죠? 짜증이 나가지고 예. 어제도 뭐 시사방송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난 처음에 예전에 그 코인 네. 그게 누군가가 한번 찍어준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살짝 좀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3만 원인가 남았어. 아이고. 거기서 유출한 건 줄 알고 왜냐하면 주로 주식 찍어주는 거 뭐 이런 거 네. 종목방. 대박 난다. 하루에 한 기본 한 6, 7개씩 오더라고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지금 저는 한 열 몇 개씩 오는데 우리 애청자들이 요즘 가장 열받는 게 무더위보다 더 열받는 게 지금 불법 스팸 문자입니다. 더위는 시원한데 잠깐 들어서 쉴 수도 있고 또 뭐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자는 수십 개가 와버리니까. 근데 그 문자가 전부 다 그 과정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주식 리딩방 들어와가지고 돈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합니다. 스팸 자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보면 다 보이스피싱 아니면 주식 리딩방 사기, 코인 투자방 사기, 그 다음에 뭐 구매 대행 사기, 뭐 리뷰 달기 사기 다 사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털렸을까?
저는 정부 쪽에서 털렸거나 대형 SNS 회사가 해킹당했거나 고의적으로 팔았거나 둘 중 하나로 봅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온 국민한테 지금 문자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참여연대랑 민생경제연구소 고발 수사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는 필요하면 수사의뢰가 아니라 직접 고발까지 해서 요 발본색원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정부주의와 안우미 상태가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냅둬버립니다. 그냥 각자 도생하거나 각자 도사, 각자 죽어라. 스팸에 시달려라. 이제 와서 조사한다는 식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사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민생경제연구소가 늘 여러분들에게 웃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안 좋아서 날씨는 더워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어디 문자 하나 오면은 그 문자가 스팸이야. 기분 나쁜 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에이, 참. 그래서 이제 오늘인가 이제 방통위랑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이제 긴급 현장 조사를 나갔다고 하는데요. 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스팸이 많이 오고 뭐 내 번호 해킹되고 이것도 크지만 뭐 이 문제보다 더 나아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에서는 뭐 외국에서 오는 문자도 있고요. 저도 막 수십 개 옵니다. 그 일부는 외국에서 오는 번호도 있고 뭐 하여튼 등등 너무너무 많죠.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일반 핸드폰 번호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그러면 스팸 신고를 해요. 뭐 발신자 차단을 한다던가 등등 하는데 문제는 일반 이 번호가 이 번호도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서 그 번호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번호가 해킹당해서 제 번호로 다른 사람한테 스팸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다 하면은 제 이름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게 더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너무 이게 많이 오다 보니까 오는 족족 발신자 제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번호를 해킹해서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만약에 거기에 긴급하게 저랑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 있다면 뭐 어떤 우연히 일치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일반 스팸과 해킹과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국민들 열받냐면 스팸 신고를 5개월 동안 1억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오면 아니 어디서 이놈들이 불법 문자를 나한테 보내줘서 신고한 것만 1억 건인데 실제 발생된 건은 매월 4억 3천만 개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대요.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정부이 털렸다니까요. 정부에서 털렸거나 최소 대형 SNS나 통신 3사가 털렸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러지 않고는 어떻게 다 털릴 수가 있습니까?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네.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그냥 정보 문자가 온다고 치면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 눌러서 스미싱 같은데 이용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대박. 정말 아유 무능하죠. 클릭을 해보고 싶게 보내요. 자, 귀하가 주문한 물건이 지금 세관에 걸려있다든지 그 다음에 범칙금이 지금 밀려갖고 뭐 과징금 더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걱정되고 불안하고 궁금하니까 클릭해보잖아요. 심지어 누가 돌아가셨다는 문까지 이제 보이스피싱까지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초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민생경제연구소가 그 재수사해라라고 네. 했던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혐의 최종 결론 난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 부분도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002년 5월달 그 한동훈 인사청문회 즈음에 얼마나 많은 뭐 조국 교수 부부 자녀 문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훨씬 더 많은 문제 거의 여기는 스펙 사기꾼 수준이거든요. 스펙 사기단 수준인데 그걸 제가 차례로 다 고발했습니다. 4번 고발했죠. 근데 저희를 불러서 고발 인사 열심히 하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경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심의를 연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 날 한동훈이 지금 출마 선언하잖아요. 한동훈한테 꽃길을 깔아주고 또 자기 동료 경찰이 잘못했던 것도 비호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애초에 잘못했던 것도 비호하고 한동훈에게도 꽃길을 깔아주는 정치검찰 못지않은 정치경찰의 폭거원이 있었다. 어저께. 진짜 그 이런 거 고소고발했는데 이 정권 들어서는 받아주는 게 거의 없죠. 없어요. 네. 우리 임세훈 저희가 옛날에는 나경원을 한 14번 고발했었고 지금도 제가
투쟁 중이고 나경원이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뭐 친일파라겠다고 저희를 고발하고 제가 얼마 전에 동작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고요.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가 임세현 소장 고발하고 동작서에서 조사받았는데 저도 동작서에서 조사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고발한 건 이신청했는데 이제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이 더 절실하다 이렇게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동훈 특검법 지금 조국혁신당이랑 아마 기자회견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무혐의했으니까 검찰이 한번 나서봐라. 검찰에 더 많은 제목으로 더 풍부한 근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재고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단편적인 결과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청문회도 보고 있습니다만 특검 같은 어떤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바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봤을 때 그 한동훈 관련한 것도 그렇고 오늘 입법 청문회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특검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나는 오늘 입법 청문회에서 뭔가 이 어떤 결정적인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나같이 다 비겁한 박정훈 대령 정도를 빼고 나면은 자. 그 입법 청문회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소리 한 번만 들어볼게요. 후임자에 대해서 김계한 사령관과 논의한 적 없으세요? 30일 날 회의 마치고 나가면서 일어서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업무 분리했을 때 구두로 후임자 보고했고 논의 안 하셨어요? 구두로 보고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하셨죠?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직무 배제까지 얘기 안 할게요. 업무 분리 하셨고 하신 거잖아요. 업무 분리는. 업무 분리를 했는 게 아니고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제가 곧 있을 자본인사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자,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늘 입법 청문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특검 가야 되겠구나. 저 지금 저 진상들 나와가지고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네. 나오긴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안 하거나 네. 증인 선서를 했는데 거짓말하거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야. 증인 선서를 안 한 놈, 증인 선서를 안 한 놈이 왜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가 무슨 발언권이 있다고. 네.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한 놈들은 왜 또 거짓말을 해? 뻔한 거짓말. 기억 안 납니다. 오늘 저 앞에 저 유재은 있잖아요. 네. 법무관리관. 네. 이 사람이 이시훈하고 왜 통화했냐? 그 사법 체계 그 이야기 이미 보도에 다 나왔던 나왔죠. 거잖아요. 네. 그 얘기 그대로 하고 있어. 네. 아니, 사법 체계를 그러니까 때와 장소라는 게 있지. 그 시기 가장 예민하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텐데 갑자기 한가롭게 사법 체계 얘기를 한다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진짜. 전 다른 사람들은 다 아예 거짓말하고 작정을 나오고 유재은 씨라도 좀 양심선언 해줄 걸 기대했는데 약간 뭔가 고뇌하는 듯한 표정이잖아요. 약간씩은 저분이 네, 딱 말을 맞춰 갔더라고요. 거짓말 하기로 작정을 하고 왔더라고 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거짓말은 결국 특검 네. 아마 이 청문회 예. 끝나고 나면 최혜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할 거예요. 예. 오늘 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잘한 건데 네. 특검법 빨리 본회의에 통과시켜서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국민의힘 들어오기 전에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안 들어와도 돼요. 제발 들어오지 말아라. 원식 의장님 압박하지 마세요. 냅두세요. 근데 저 법사위원들이 이제 작전 회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역할 분담, 팀 플레이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네. 법적으로 저 법사위원들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완되는 거를 정청래 위원장은 무제한 할 수 있잖아요. 그 무제한 하면서 그렇게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립 당연히 잘 지키면서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태도라던가 뭐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이제 궁금점 이렇게 대답하는데 거기서 네. 많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증인들이. 그리고 뭐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막 앞뒤 붙여가지고 막 사과 못해가지고 쫓겨나고 하는 장면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정말 최소한 진짜 그 젊은 상병이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이만큼도 없고 지 그거 살겠다고 좀 저렇게 아둥바둥 거리는 모습이 매우 추하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양심과 어떻게 보면 책임감, 그다음에 그 프라이드 같은 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와, 네. 저는 제일 열받은 게 임성근. 그러니까 임성근. 대놓고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는데 현장 기관들이 물에 들여보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가 지시 다 한 거 다 밝혀지고 있는데 어제도 그 포병대대장들 통화 내역 공개됐잖아요. 사단장이 지금 상급 간부한테
야 간부야 대대장이 네 말 안 듣냐라고 쫀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물에 들으라고 시켰는데 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간부가 대대장들한테 사단장님 만나면 물에 우리가 열심히 집어넣어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라는 것까지 녹취가 나왔거든요. 근데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윤석열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윤석열 개인폰. 왜냐면 왜 했냐. 윤석열 개인폰이 살아있어요.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섭하고 오늘 통화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종섭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무슨 통화 내용인지 말해줄 수 없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다 물어보거든요. 날씨 이야기했냐, 교통상황이냐, 정세 이야기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안 했대. 그런데 뭐 둘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럼 분명히 이 최혜명 사건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어. 둘이 사귈 수도 있어. 그렇죠. 새벽. 너무 그리운 사람. 둘 다 비위가 좋네요. 비위 좋은 건 인정한다. 이제 맞아요. 왜냐면 낮에 관제에서 윤석열이 3번을 전화했단 말이죠. 근데 안부 전화도 한 번 하기 어려운 그 새벽이에요. 거의 우즈베키스탄 이종섭이는. 그것도 관제에서 개인 폰으로 전화했단 말이야. 낮에 출근도 안 하고. 그것은 사귀는 사람들이랑 하는 일이잖아요. 몰래 3번씩 4번씩 전화하면서. 아니 왜 사귄다는 생각을 뭐 안 해? 네. 사귈 아니 수도 그리고 있지. 그게 또 윤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이제 네. 전화는. 그냥 단순 그냥 그렇지. 내피셜. 네. 아니 윤석열한테 전화했더니 김건희가 받는 녹취록도 공개됐잖아요. 네. 전화했더니 대통령 선거 기간 수고 많으셨던 김건희 딱 받아가지고 보통은 이러잖아요.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려라 그럴게요. 지금 샤워 중입니다. 주무시면 되는데 본인이 딱 다 선생님 고생 많았어요. 자기가 대통령이야 격려를 해. 그때 왜 고발 사주 때도 네. 한동훈하고 김건희랑 카톡이 300개. 오고 가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전체 얼개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청문회를 보셔야 돼요. 윤석열이가 단순하게 어렴풋이 뭐 김태효 등을 통해서 건너 알고 있는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다면 저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일은 없다. 네. 말하자면 윤석열이 뭔가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윤석열에게 전화질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보면 오늘 나온 그 정문의 내용 중에 네. 박균택 의원이 이제 깐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블랙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랑 임성근이랑 골프장 친구다. 네, 골프 멤버. 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저 로비의 어떤 의혹이 네. 하나의 줄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김건희에게 들어가서 김건희가 윤석열을 채근하는 상태였다면 사실 이해가 돼요. 단순하게 네. 임성근과 윤석열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전화통화질하면서 용산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장관 비서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인 데에는 윤석열이 뭔가 윤석열이를 뒤에서 채근한 무언가 힘이 있었다. 사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의 측근인 고석과 네. 또 이종섭과의 관계에서 오고 간 통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이종섭이는 고석이랑 무슨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아예 고석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오늘 국군 방첩사령부하고 네. 옛날 기무사예요. 방첩사령부하고 국정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격노한 이후에 명령이 하달됐는데 수사가 안 멈추고 다시 그 수사 기록을 탈취해가지고 국방부에 조사를 하는데도 임성근이가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오늘 뭐 청문회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가 해병대 쿠데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무사와 그러니까 지금의 방첩사와 국정원까지 통화를 하게 됐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쿠데타 일으킨 걸로 알았다.
대통령의 지지를 안 먹혔다는 거죠. 예. 근데 와 이게 이제 판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집단항명 수견하는 전시에는 직결처분 가능한 무시무시한 죄로 묶은 거겠죠. 네. 그것을 뭐 고석이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조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고석은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부승찬 의원님 상대 경쟁자였죠. 완전 박빙으로 이겼어요. 예,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부승찬 의원님이 또 많이 밝혀낼 거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한테 전화했냐면 김건희한테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이 두 사람 받으면 즉각 하야하고 구속되라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 두 사람 폰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도입되자마자 제일 먼저 사실 공수처가 가서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을 지금 압수수색하면 이 거대한 불법과 로비가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는 그걸 거기까지 할 배짱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수수사팀 열심히 하지만 특검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윤석열, 김건희 폰부터 압수수색해야 된다. 살아있다. 아직도 안진걸 전화지 나오고 소장님 있다. 아직도 배운 바가 없구만.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안 문자를 받죠. 먼저 문자를 먼저 보내세요. 보내야지. 샤넬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한테는 문자로 저녁에 술 한잔 하자. 예. 아, 오늘 술 땡긴다. 오늘 좋은 거 준비해놨다. 안주 죽인다. 예, 멍게랑 예, 다 예. 있다. 이렇게 보내면 바로 다 먹죠. 예, 그렇네요. 저기 극우 성향의 모 변호사가 사석에서 윤석열이 자꾸 전화갖고 술 먹으러 안해서 미쳐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첩보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 윤석열 소장도 잘하시는 분이죠. 예, 윤석열 우리 대통령이 혹시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술 한잔 하고 싶으면 저희 민생경제로 전화 주시면 제가 금주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겠습니다. 2달째 지금 술을 꿈꿔 예, 계시는데 네, 달려가서. 어쨌든 지금 모 변호사라든지 극우 유튜버한테 지금도 윤석열이 사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격려하고 야 같이 술 먹자. 그래서 너무 자주 들어와라 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작자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푸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우리는 지금 굳이 이름 얘기 안 해도 뭔가 이게 상상이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귀찮아. 그냥 빨리빨리 귀찮아 빨리 해결하고 빨리 술이나 먹고 싶어 하지 뭘 막 얘가 누구한테 그래서 뭐 해서 알아보고 막 이거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추정컨대 추정컨대 네. 추정을 해보면 그 추정. 예. 저녁에 제가 봤을 땐 7월 30일 정도 저녁에 네.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그게 7월 19일 날 최혜병이 순식한 사건이 나고 윤석열이가 사건 나자마자 진상규명 확실히 해라.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진상규명 해라라고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는 판을 보니 누군가가 지금 책임을 지게 생긴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네. 해병대 임모 씨. 이사단장. 근데 저녁에 7월 30일 날 집에 들어갔더니 네. 있잖아. 그 투 있어요. 있잖아. 따라해 주세요. 있잖아. 있잖아. 날씨 왔어? 이분. 있잖아. 지금 저 해병대 일사단장이 지금 구속되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있잖아. 지금 봐봐. 큰일 났어. 지금 일사단 그 임단장 구속된대. 어떻게 빨리 막아봐. 큰일 나. 그럼 내가 내일 출근해가지고 내가 그냥 경로할게 그냥. 경로 세게 해야 돼. 구속시키려는 놈 누구야? 그놈들 잡아 죽일게. 뭐 여기까지 이야기가 된 것 그랬을 같아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 보여요. 현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윤석열 캐릭터를 아까 임세훈 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건에 윤석열이가 자기랑 직접 관계도 없는 임성근 하나 구하자고 이전을 했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 연결 교리가 일단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저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연결 교리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왜 최재형 목사 관련한 그 건에서도 실제로 김건희한테 줄 서가지고 선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많죠. 예. 이런 연결 교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윤석열에게 명령이 하달되는 그 뒤에 윤석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 네. 네. 근데 그거 진상규명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죠. 네. 저는 박정훈 대령님 변호사님들하고 토크쇼도 하고 따로 대화도 나눠봤는데요. 그분들도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지 않지만 윤석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누군가가 이 사건을 완전히 정반대로
임성근 구하기로 갑자기 턴하고 오히려 임성근의 문제를 제대로 짚은 박정훈 대령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변호인들도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전과 실명 거론은 안 하시지만 누가 봐도 김건희나 천공 등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김태우 일당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전 청문회에 사실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더 나올 건 사실 없어요. 저자들 중에 박정훈 대령과 나머지 참고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네.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시원이가 나오긴 했는데 네. 말할 수 없다. 이거 일관하고 있거든요. 법률 막 네. 읍조리죠. 근데 만약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에 끼어들다가 정청래 위원장한테 한 박씩 먹죠. 네. 심지어 밖에 나가 밖에 손 들고 10분간 서 있어. 나가 있어. 네. 뭐 이런 상황도 좀 있고 문제는요. 이 청문회는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열리는 청문회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행위로 청문회에서 다 밝혀지면 특검을 갈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특검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오후 내내는 굉장히 지루한 공방이 지속될 텐데 네.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의 청문회예요. 네. 아 특검으로 가야 되겠구나. 네.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인 선서를 했어도 거짓말 일관하고 네. 비상식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모습이 이시원이 유재현한테 대면 보고만 10차례를 받습니다. 얼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 했었더니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그걸 10번이나 만나 얘기할 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국민들 눈에 두 보이는 사람도 거예요. 사귀는 거였어요 혹시? 두 사람도 사귀는 거야? 제가 주어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다 비위가 좋으시군요. 아니 두 사람이 계통도 다른데 사실 국방관리관은 법무관리관은 안보실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시원이 만났다고 그러면 역시 또 이종섭하고 윤석열 관계처럼 내밀한 관계가 아니냐는 풍자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이런 오해 있느니 솔직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좀 진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러느니 그냥 밝히겠다 나라면. 근데 진짜 네. 그 법사위원들도요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들어왔다면 국민의힘에 7명의 법사위원이 들어왔다면 사실은 이 시간 새날 실시간 방송의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나는 안 봐버리니까요. 네, 그 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사위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보지 않은 내용들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는 그 사람들 입이 안 열리는 것이 어쩌면 특검으로 가기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저희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제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싸그리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난 21대. 그럼 22대는 이거 무조건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여론이 쭉 갔어요. 그때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최혜병 특검 거부했을 때. 그래서 그때 지지율이 21%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갤럽에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윤석열이 하는 융단 폭격식 모든 거 다 덮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시추 덮었죠. 그다음에 무슨 종부세 얘기부터 해서 최근에 나온 뭐 애완견, 뭐 아버지 이런 걸로 다 융단 폭격해서 최혜병 관련돼서 국민적 여론이 약간 흩어졌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로 다시 쫙 뭉쳤어요. 네. 저 이게 하나의 또 하나 그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생각됩니다. 네, 오늘 그 특히 또 박정훈 대령님 입장문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최근에 읽은 문서 중에 고 최상병님 어머님의 호소문하고 근데 정말 온 국민이 그걸 읽어보면 모든 국민이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박정훈 대령님 입장문도 정말 그 경과를 깔끔하게 탁 수사 보고해가지고 원래는 그냥 이첩해도 되는데 사령관이 그래도 이건 중대한 사건이니까 장관까지 싹 대면 보고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칭찬까지 받고 딱 넘겼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언론 브리핑 취소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유재훈이 전화해서 외압으로 느끼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청문회 나온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수백 건 이상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 보내달라고 이거 밖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거 받기까지 해요. 네. 근데 오늘 거짓말 하나 나온 게 있었죠.
언론 보도의 거짓말인데 네. 언론 브리핑 자료라고 했던 것이 이종섭이가 사인했던 거예요. 네, 네. 처음에 이종섭이가 사인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그리고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도 거기에 괜찮아 우리가 진실되게 했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박정훈 편을 들기 시작하는 네.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윤석열 쪽에서는 해병대의 쿠데타로 봤다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근데 실제 언론 브리핑 자료라는 건 따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라 이종섭이가 공식적으로 사인한 문서 네. 그거죠. 그게 됐다. 이제 그러면은 경찰로 이첩해라.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네. 그 사건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성근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왜 미안하시죠? 학교 동창으로서 저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임성근 아니, 얼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람 그렇거든요. 어떤 정부에서도요. 이제 전쟁 중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어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지휘관이 책임을 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내가 명령했네 안 했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네. 임성근 본인이 살겠다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자식이 죽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임성근의 표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아예 없더라. 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M1 박정훈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전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키는 이종섭이 아니고 이종섭이는 한번 봐봐요. 국방부 장관 깜냥이 됩니까? 오늘 저런 자가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찌질했고 네. 임성근이는 정말 비열한 자에 가깝다. 그러니까 오늘 7포병 대대장이 그것도 그래요. 직속 상관이었는데 네. 벌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했다는 바로 그분이잖아요. 정신병원 입원했다는. 네네네. 이용민 네. 중령님. 이게 네, 직속 정말. 상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와서 증언하는 모습은 전 또 그러니까 임성근 씨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군복 입고 나와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군복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단행에 저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깨 위에 있는 별이요. 지금 우리 그 최혜병 사건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본인의 있는 부하나 이렇게 이런 군인에 대한 생명에 하찮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도구, 액세서리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 본인도 탄원서에서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인은 언제든 명령에 의하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개망나니 같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깨에 있는 별이 어떻게 저 별이 2개가 올라가냐 봤을 때 그냥 우리 M1 장병들 혹은 뭐 순직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정말 목숨이 갈아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다. 그래서 더 마음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전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대민지원 엄청 나가거든요. 네. 특히 홍수 같은 건 나가면 그 치우러 군인들이 가잖아요. 북한과 전쟁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 대민지원 나왔다가 네. 군인 한 명 젊은 해병이 죽어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보통 때도요. 한 20, 30년 전에도 이걸 주도했던 사단장 책임집니다. 그렇죠. 안 지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비선이 개입해서 국가에 완전히 국기를 물란한 사건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보면 뭐 대통령이 경로할 수 있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경로로 끝났다면 윤석열은 법적 책임이 없어요. 경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로가 다른 온갖 채널을 통해 가지고 책임자를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였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 네. 국기 문란을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처음에 8명 피의자가 6명으로 줄어들고 나중에 2명으로 줄어들면서 임성근이 빠졌는데 임성근이 했단 말 진짜 다시 한번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탄원서. 다 부하들 책임이라고 떠넘긴 탄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군대는 주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지시란 지시에도 따라. 이런 어떻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냅니까? 미친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시라면 단 그 한 말이 명도 죽지 말고 살아. 아니 전시 때도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위대한 지휘관들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는 부모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해서 당신 죽으면 안 된다. 심지어 그 죽을 수도 있는 작전임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살아 돌아라 그러지. 너는 가서 죽어라 안 그러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이 임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자격과 무슨 기본 상식이 아예 없는 싹다 사람입니다. 조사해야 돼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군인이 뭐 죽어도 된다? 그 말도 개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고요. 국가와 국민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국가가 지시하면은 뭐 죽어도 된다? 아니, 그러면 본인은 그동안 임무 해태했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나서서 사실 아우 저 진짜 확 그냥 이런 마음이잖아요. 국가가 야 너 지금 국민들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 자기는 왜 살아왔습니까? 그런 임무 안 한 거예요?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건 그 말이 전쟁 시라고 해도 네. 지휘관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럼요. 근데 대민 지원은요 그냥 군대가 동원하기 쉬우니까 군인들을 동원해서 뭔가 그 일반 민간인들의 어떤 재난 상황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쵸. 상황이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민 지원 나가지고 사람 죽었다는 경우는 나는 듣도 내가 알고 보고. 있기 처음 들어봐요. 봉사활동 같은 거잖아요. 군대 쪽에 진짜 대민 지원 지겹도록 나왔거든. 어떤 대민 지원까지냐면 벼 베는 것도 나와요. 벼까지 뵙니까. 그 주위의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아. 근데 그게 다 군인은 군인 따로의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제일 분노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수국 보수 정권의 어떤 민낯 같은 건데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근데 민주국가나 민주정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 그 국민 하나가 한 명이든 이태원 참사처럼 막 150, 60명 되든 세월호 참사처럼 한 300명 되든 네. 국민들이 죽었을 때는요. 왜 그죠 우리가 민생 하다 할 때 민생경제연구소의 민생이 네. 그 생자가 생명할 때 그렇죠. 생기잖아요. 사는 네, 거. 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 피하겠다고 만약에 임성근이가 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했다면 그러면 임성근은 다른 면에서는 부하를 못 지킨 장수도 되지만 양심 있는 군인으로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네. 임성근 하나 구하겠다고 온 나라가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오늘 또 반성이 없어요. 맞아요. 오늘도 정청래 위원장이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묻습니다. 뭐 사표를 낸 적 있냐, 사의 표명한 적 있냐 했더니 자기가 그만두려 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적 무슨 뭐 도덕적 책임 때문에 그만두려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님이 사표 썼냐 그러니까 구두로만 사의 표명을 2번인가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표 쓸 마음 있냐라고 물었더니 사표 쓸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면 오늘 쓸 수 있냐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합니다. 희한하지. 끝까지 안 하고 아니 뭐 자기가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밝혀주면 아니요 오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표 쓴다 하니까 그럼 언제 쓸 겁니까 오늘 쓸 수 있어요 오늘 쓸 수 있어요 예 아니요 하세요 그걸 한 10번을 물어봐요 예 아니요 하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그 나중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예 아니요 오늘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오늘은 못 씁니다라고 아이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한테 연락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버텨. 너는 나중에 우리가 크게 쓸 제목이니 2002년 그 포항 수재 때도 네가 잘했잖아. 그래서 우리 정권 지지율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사표도 쓴단 말도 못하는 거겠죠. 완전히 엮여가지고. 아니 근데 네. 그 상황이 이르기 전에 뭔가 최재형 목사의 카톡 같은 상황이 있었죠, 네. 있었다면 이건 큰 문제라는 거지. 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임성근 본인이 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블랙펄이 자 여러분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권오수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가족들까지 챙겨요. 자기한테 이득을 준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뭐 극우 유튜브도 초대했죠. 심지어는 경기 남부경찰청에 송모 경위까지 초대를 했잖아요. 자기 수사했던. 공지부 비리 수사관인. 그렇게 치밀한 면이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또 다르게. 그럼 분명히
자기랑 함께 주가 조작해서 거대한 이득을 준 최소 23억 이득을 받았는데 그 블랙폴이랑 골프 치는 사이고 그러면 이야기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김건희가 직접 구명 로비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는요. 근데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도 청문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 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아유, 김건희만 지금 보고 술 있을 먹고 것 같아요. 있겠죠. 김건희는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김건희한테도 지금 전화를 해봤어요. 안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 전화가 지금도 사적인 전화를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지시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따가 시사 시간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김건희 이번에 권익이 네. 뭐 요즘에 퀸 이기라고 하더만 퀸 이기. 여왕이 권익이가? 이익을 위해서. 네. 근데 실제로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네. 그리고 관저공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명품백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잖아요. 그거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세발의 예, 피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실제로 저는 윤석열 탄핵 사유 1번에 김건희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아니 심지어 이 사건까지도 만약에 개입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할 자격이 더 이상 없는 그런 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작점이 오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다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을 거다. 김건희가 그 최정 목사님이 똑똑히 들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용산 집무실이 부인을 못한 내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금융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이게 2002년 6월달 통하고 실제 9월 1일날 권모 씨가 상임위원이 금융위원이 됩니다. 접니까? 푸나님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인수위 파견 나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그리고 제가 금융위 주변을 취재했을 때 금융위원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된 금융위원 권모 씨는 윤석열 친윤들이 밀었다라는 소문이 파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6월달에 뭐라고요? 누구를 금융시켜라고요? 그리고 한두 달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한두 달 아마 검증하고 9월 1일에 인사가 났습니다. 9월 1일 딱 그 사람만 인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은 이 질문이 박정훈 대령한테 많이 집중이 되고요. 왜 박정훈 대령만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 그리고 간혹은 이제 변호인들 네.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들 말이 참이구나라고 느껴지고요. 네. 나머지 이종섭, 임성근 주로 집중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딱 봐도 우리가 일템 이런 거예요. 일반 관심 없던 국민들이 볼 때는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이슈를 끊임없이 계속 따라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 보는 순간 아 이건 거짓말이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종섭과 임성근 등에 의해서 실제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박정훈 대령이나 그 외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분들의 대답은 군더더기가 없고 그냥 되게 명쾌해요. 아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명쾌한데 이 나머지 선서도 안 한 사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앞뒤에 뭐가 이렇게 사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래서 이랬다면 제가 기억하는 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if가 붙어요. 조건 명사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자신이 없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맞죠. 예. 거짓말 하나를 더 풀려면 거짓말 10개가 필요해요. 네. 나중에는 맞습니다. 그 자기 거짓말에 걸려 넘어져요. 네. 지금 오늘 국회를 보니까 이런 거야. 위증한 것을 다 하나씩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싹 다 고발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말하는 게 이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아마 이 청문회가 밤 늦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위증한 것 거짓말한 게 너무 드러나가지고 뭐 본인이 약간 수정하려고 그러니까 정내위원장이 아니요 수정하지 마세요. 네. 이미 이증 확인됐으니까 싹 다 고발할 테니까 이렇게 딱 잘 짚더라.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요. 특히 임성근은 제가 아까도 도입부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물에 들어가라고 시키질 않았는데 부하들이 물에 투입시킨 것이 잘못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시켜놓고 다른 부하한테 책임을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인간이라면 정말 이럴 수 없을 텐데요. 정말 자꾸 단어 갖고 말장난하는 게 진짜
너무 뭐 꼴배기 싫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지금 말장난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물에 뭐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뭐 공보 활동 잘하고 있다 등등해서 사실상 본인이 거기에 지휘 권한이 없는데 지휘를 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자 본인은 지시를 하지 않았다. 지도를 했다 이럽니다.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지시와 지도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지도를 하는 건 본인이 그걸 왜 이렇게 뭐 하고 나중에 그걸 왜 보고를 받냐 했더니 말이 막 자기가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들어야 될 권한이 있고 뭐하고 있고 뭔 죄송합니다 시청자 정말 개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지도와 지시 뭐 아유 참나.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그 당시에 수색 작전은 작전권이 임성근한테 없었던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해병대가 병력만 빌려주는 상황이에요. 육군한테. 근데 거기에 계속 개입해가지고 공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도 오늘 거짓말 위증 하나 네, 들켰어요. 맞아요. 공부 활동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위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는 몰랐다 뭐 몰랐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확실히 오늘의 키는 아니지. 이 사건 자체가 보면 임성근 일병구하기예요. 임성근 일병구하기. 근데 임성근의 죄는 확실하게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드러나 있는데 확실해지고 있는데 이거를 덮고 권력이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주체가 그냥 뭐 경로한 수준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군다나 이 입법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조차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따가 있을 최혜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명분 깔아주게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최혜병 사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기관과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지금 뭐 방금 얘기만 해도 아까 이종호 그분 펄 인버스먼트 그분이랑 김태효 뭐 고석 변호사 등등 시작해서 국방부 대통령실 등등 뭐 아까 뭐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해병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또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당한 지시를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다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일 수도 있죠. 어쨌든 그 특정 집단이 여기저기다 똥을 너무 다 싸질러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똥을 대충 이 주변만 닦아도 해결이 안 돼. 저쪽에서 흔적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짤 돌잖아요. 검찰 문의에다가 똥 싸는 짤. 아 진짜 너무 더럽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 국무회의 생방송 도중에 코를 풀지 않습니까? 정말 비열하고 더럽고 저열하고. 그냥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크 앞에서 푸는 마이크 거. 앞에서 소리가요. 와, 나 세상에 코 푸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건. 코 푸는 소리가 똥 싸는 소리 같지. 아니 차라리 그냥 궁뎅이 대고 방귀 끼지. 아우 정말. 코로 똥을 쌌죠. 아니, 그리고는 이- 술승을 또 올려놓네 또 위에. 똑같네 부부가. 부부가 누구는 똑같아요. 침뱉 거기다가 갖다 놓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냥 제가 상상이에요. 정말 저만의 상상. 상상이 이제 두 분이 식사를 하거나 뭘 대화할 대화할 때 내가 볼 땐 말 안 할 것 같아. 한 명은 하면 이걸로 뭔가 그러니까 수화처럼. 옛날에 김건희 증언이 있었잖아요. 정말 더럽다고. 네. 자기 남편이 흉보면서. 잠깐 저 법사위 회의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부장은 밑에 책임 회피해버리면 될 건데. 전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부하들 처음 제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 현장에 딱 달려갔을 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제 부하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부하들을 욕했을 때 그때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포 7대 대장입니다. 이게 해병대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지 해병대입니다. 잘하네.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10분 정도 시간 주시네요. 이영민 예. 이용민 중령 저분이 저분 변호사님들 입장문을 봤는데 박정훈 대령님 못지않은 참 군이니까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지금. 참 뭐예요? 정신병까지 입원했잖아요. 완전 왕따 다녔고 장례식을 못 가겠다잖아요.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때였다면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을 졌겠죠. 아 당연하죠. 제일 먼저 그 임태훈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내 사망 사고 생기면
진보 중도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먼저 그 사단장은 제일 먼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예. 있을 때가 벌써 몇 년 전이야. 그때도요. 인명사고 같은 거 안 나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인명사고 나면 사단장 지가 제일 먼저 옷을 벗어야 되거든. 사단장이 잘하니까 야 절대로 축구는 다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지신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또 임성근이가 별 2개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해병대 사령관 후보였다는 거야. 아, 이거야. 근데 거기서 지금 최혜병 사건이 일어나면서 멈추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로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초반에 물러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만 없으면 나는 이제 차기 해병대 사령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하나가 네. 누군가에 의해서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뿐만 아니라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대대적으로 별 3스타까지밖에 못 하는데 처음으로 김기한 아니면 임성근을 포스타를 시켜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래서 김기한도 그걸로 구워 삶아먹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와 임성근 그 녹취에 보면 그 최병님이 숨졌는데 실종됐는데 얼른 찾아내 살려내란 말이 아니라 우리 요원들이 언론 접촉 못하게 란 말부터 하잖아요.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인간이 아닌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가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가볍게 이것도 민생경제연구소랑 상관이 있는데 최은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대상이라고 지금 검찰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요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찰이 웬일이지 하시겠지만 이 주가 조작 수사팀은 이게 윤석열과 상관없이 계속 굴러왔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등을 제외한 주가 조작 그 범인들은 이미 처벌을 받고 있고 유죄까지 난 상황입니다. 네. 근데 판결이 지인 제에 비해서 사실 좀 약한 측면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여기서 법리상으로 봐도 왜 이 주가 조작에 이득을 얻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 최은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했잖아요. 23억 네. 검찰 보고서 2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최은순 씨도 그렇지만 그 예전에 그 이른바 쩐주라고 하는 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김건희 쪽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도 그 사람이랑 비슷한 수준의 쩐주였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씨랑 동일시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 쩐주였어요. 정말 단순 돈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김건희 씨는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계좌 개설도 하는데 본인이 관여했고 그다음에 그 자기 어머니 최은순 씨랑 통정 매매로 의심되는 통정 매매. 그런 거래가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본인이 주문도 합니다. 얼마에 사 얼마에서 얼마 얻었어 이득 얻었어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너무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죄다라는 그 논리로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무죄됐던 그 쩐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돼서 유죄로 추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공소장을 네, 바꿨어요. 공소장. 공소장을 이제 주가 조작 주도한 공범일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도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됐기 때문에 그 쩐주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뭐 이미 다 아는데요, 뭐. 그 김건희하고 권오수가 굉장히 특수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오수 세력은 일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내 손해를 보면서까지 김건희한테 23억에 김건희 최은순 23억을 몰아줬느냐? 처음부터 본인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최은순에게 이득을 몰아주고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 등한테 로비를 하려고 뇌물을 준 거다라는 게 우리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산하의 증권업 업종본부장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보통은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이득을 보는데 본인 일부는 손해를 보고 김건희 최은순만 이득을 봤을 때 그건 윤석열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해줬다라는 게 맞죠. 예, 증권업 본부장님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증권 최고로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의 일관된 주장이 실제 그랬을 것입니다. 권오수가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뇌물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윤석열로부터 비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이 기업 수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은순하고는 임 소장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우리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뭐 이런 노래까지 나와갖고 둘이 통정매매해서 그동안 보면 안쟁이 이 두 사람은 탐욕 공동체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공흥지구 다 김건희가 사업을 같이 합니다. 잔고조작 사건에서도 50억 이득을 받잖아요. 성남 도촌동 땅으로 거기에 그 공동 피고인 한 명이 법원에 진술서를 냅니다. 예. 잔고조작은 김건희가 주도했다라고. 근데 김건희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고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 검사 하나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김건희 일가가 이익을 보고 있는 사건, 임성근 구명 노비를 위해서 또 뭘 얻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김건희 종합특검 이번에 보니까 정무위에서는요 김건희 관련한 또 청문회 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의혹들이에요. 네, 완전히 맞습니다. 숙대발이 돼버렸죠. 네. 김건희를 비유하기 위해서 권익위가 답변한 거 보셨죠? 아 직무연관서만 없으면 뭐 금액과 상관없이 선물해도 된다고 이제는 공직자 그래서 공직자 부인들 지금 난리 났겠어요. 네. 배우자들 이제 공직자 부인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 배우자도 있으니까 공직자의 남편 또는 공직자의 부인들은 배우자들은 지금 신났겠어요. 막 수백 수천만 원치 선물 받아도 문제 안 된다. 직무연관서 없다고 우기면 되니까. 야 진짜. 나라가 이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제 두 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할 말 있어요? 아 왜 나한테 그래?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그냥 엿밖에 안 먹었어. 최근에 엿 많이 오더라 나한테. 300만 원짜리야. 아 그거 뭐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줘. 아저씨 같이 엿 먹자 나랑. 한동훈 뭐해 지금? 아유, 누나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누님,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 누님은 말이 앙따냈더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해버리렵니다. 아 잠깐 선을 그어야 된답니다. 그 원희룡이 내 출마하라고 해서 잠깐 그또 형님이 저를 죽이려고 원희룡을 출마시켰다는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도는 제가 깎을 겁니다. 말이 앙따냈던 부분은 제가 차단하겠습니다. 야 동훈아 나 우리 케빈 아직 있어. 너 조심해. 가만 안 둘 거야. 저도 누나 그 비리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네. 자, 바꿉시다. 또 오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